네, 월요일 첫 순서 우리 지역의 뉴스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여수 MBC의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늦었지만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요. 이용돈 아나운서가 말을 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다. 이런 대목이었는데요. 참 저희가 그 편하신 분들과 편하게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시간 내서 여행 가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굉장히 소중했던 걸 몰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일상들이 우리 앞에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꺼내보면 전국적으로 좀 잠잠해지는 느낌, 물론 뭐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우리 지역의 경우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행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1,500여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히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8일 순천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려가 좀 커진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하게 좀 적용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친절한 기자들 신년 기획으로 우리 지역에 지난해 있었던 사건, 사고들,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굵직한 이슈들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흥지표 봤고 오늘은 광양 돌아볼 텐데 광양 또 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김종수 기자께서는 어떤 광양의 사안이 작년 한 해 기억에 좀 남으셨어요? 아무래도 지난 4월에 지급됐던 광양시의 긴급재난생활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도내 최초의 지급 사례였고요. 사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었죠. 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또 지역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1인당 20만 원씩 모두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결정부터 시행까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 또 재정 자립도가 낮았던 지자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시민들의 호응을 꽤 얻어냈고요. 최근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정책 가운데 1위로 또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관련 정책을 두고서 이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되고 나서 이게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이 됐는데 네. 이걸 가지고 뭐 온라인상에서 매매를 한다랄지 또 나중에는 또 특정 소비 업종에 이 매출이 또 몰린다랄지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됐는데 네. 좀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황이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한번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또 주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소식을 좀 빨리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특이점들도 취재를 쭉 해오셨는데 광양 지역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광양 역시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교차 감염, 또 연쇄 감염이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 1일 광양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8월과 11월 또 12월에 지역 감염 확진자가 꽤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한 뒤에 지역 내 지인들 또 가족들로 연쇄 감염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요. 또 광양에 소지한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주거지를 오가면서 교차 감염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 지역을 오가는 통근버스 잠깐 멈춰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가 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확진자 접촉한 시민들 가운데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서 보건당국을 애를 먹이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 관련 확진자가 정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순천에서도 그 해당 시설 방문했던 확진자가 또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광양 관내에 있는 이 열방센터 방문자들 역시 적극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BJT 열방센터 최근에 긴급 재난 문자 가운데서 또 상당한 또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신천 진단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분들 빨리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양 지난해 하면 또 여름 폭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섬진강 그렇죠. 유역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비가 정말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취재하시면서도 힘드셨죠? 네. 예. 참 코로나19 여파에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 현장을 나가 보면은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섬진강 수위가 올라가고 강이 범람을 하면서 섬진강 인근에 계신 우리 주민들의 일터와 집을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선 댐 수위를 조절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류량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겠죠. 결국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왔고요. 다행히 광양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복구에는 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피해 지역 주민들 또 정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명확한 조사 원인 또 수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밝혀내는 것도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현황과 지난 한 해 광양의 이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올해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참 많은 전남 동부 지역인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중점 추진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그렇죠. 먼저 여수를 볼 텐데 두 분이 계십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네, 우선 농해수위 소속의 주철현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올해를 여수항 제도학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이면 여수항 개항 100년을 맞는 이런 해인데요. 아시겠지만 여수항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됐고 항만 기능이 또 많이 쇠퇴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과 연계된 그 여수항 발전 계획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해양관광 거점으로서 그 박람회장과 원도심을 함께 발전시키고 또 해양관광공사도 한번 유치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네. 또 국토위 소속의 김혜재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교통기반 시설을 많이 확충하겠다. 여기에 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라선 고속화 사업 당선 이후부터 꾸준히 지금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급한 게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 부분이 좀 담겨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토론회 개최 등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SRT 같은 경우에 현재 전라도에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SRT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이 여수 남해 사이에 해저 터널 구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남해안 관광벨트 연장선에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여수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은 지역의 현안들, 굵직한 인프라에 관련된 것에 좀 중점을 두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또 나오는 2년차가 되기를 바라야겠죠. 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소병철 의원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 의원은 우선 정원박람회 재개최에 대해서 지역의 핵심 사안인 만큼 잘 챙기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운영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떻게 담길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검토 회의도 열렸는데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이번 달 안에 한번 발의를 해보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중단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이런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의대 유치 관련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023 정원박람회 재개최성 준비 그리고 의대 유치 아무래도 순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또 중점 현안으로 뽑았습니다. 다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광양을 지역으로 둔 서동룡 의원, 물론 순천의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 의원은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광양하면 또 광양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광양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금 서 의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항만 구축, 또 율촌산단 연결도로 구축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부와 다각도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우선 서 의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동룡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지역 교육기관 위상 확립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시다시피 한려대, 보건대 등이 학생 수가 줄고 또 재정까지 줄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협력을 강화해서 과연 지역 인재 육성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신박한 방안들이 나와서 우리 그렇죠. 지역 대학들의 선호도도 좀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고흥으로 가겠습니다. 김승남 의원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네, 최근 보면은 드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송뿐만 아니라 드론이 또 농업 그리고 교통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실증 사업들이 지금 고흥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해수위 소속의 김승남 의원도
이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이 공이 4차 산업시대 중추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공과 장흥 사이의 연륙교 설치 방안인데요. 이게 다리가 놔지게 되면 이동 거리가 14km, 또 이동 시간도 14분으로 크게 단축이 됩니다.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가 기록이 되는데 우선 이 해상 교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 승격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김승남 의원의 목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 5명 개별적인 현안들 살펴봤지만 5분이 또 힘을 모아야 될 지역 현안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게 여순 사건 특별법의 통과 아니겠습니까? 네. 5명의 그 지역구 의원들 모두 선거 당시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인데요. 매 국회 때마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엔 과연 통과될지가 정말 주목할 사항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입법 공청회까지 열렸었는데요. 현재 행안위 심의, 또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볼 여수 MBC 뉴스 어떤 뉴스 볼까요? 네. 어젯밤 참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들렸죠. 여수 산단의 한 사업장에서 우리 3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석탄을 옮기는 그 컨베이어에서 이걸 점검하는 중에 장비에 끼면서 2시간여 동안 구조 작업이 펼쳐졌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또 있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40대 노동자가 그 3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안전 불감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이 때문에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조사가 어떻게 될지 오늘 밤 뉴스데스크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걸음을 올해부터 떼게 됩니다. 올해 20개 사업에 800여 원이 넘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광양만권의 산단 그 생산액은 도내 전체 산단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중이 큰 만큼 여러 가지가 함께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시설도 오래되고 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좀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산단 대개조 사업 과연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친절한 기자들 김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